F-16하고 KF-16 대체 분이 딱 180대. 실제로 따져보면은 네. 그거라고요. F-16 시리즈들 180대 도입한 게 다 합해서 40대, 140대예요. 근데 추락해서 막 134, 34 이렇게 내려앉았지만은 소요 대수가 180대를 딱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KF-21이라는 가칭 블록 3 이상으로 대체하면 딱 그게 300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해 24년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있죠. 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확정이 된다면은 이 주한미군 약 28,500여 명이 철수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엄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뭐 하루아침에 다 철수한다 이것보다는 그렇죠. 좀 감축이 되지 않을까 1단계로. 그 이제 집권 기간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5년, 26, 27, 28 4년 동안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이제 벌써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은 이제 앞으로 연말, 그러니까 그냥 대충 1년 이제 후인데 연말이니까 12개월 뭐 10개월 후인데 벌써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이제 우리 국내 언론 통해서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전조 증세가 좀 있어요. 사실은 좀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미 국방비, 미국의 국방성의 국방비가 네네. 이게 좀 감축이 되는 모양새인데 그 뭐 이제 물론 이제 배경에는 이제 오래된 그 재정 적자 압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재정 적자 압박으로 인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네. 전투기 전력을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25 해계년도에 네네. 미국 그러니까 공군, 해군, 해병대 네. 3개 군의 어떤 전투기 구입이 감축이 되는 게 지금 사실상 또 이렇게 잠정 합의가 결정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력이 이제 F-35를 중심으로 해서 A형, 뭐 B형, C형 다 이거 사는 거 좀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노후 전투기 미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발주했던 F-15EX도 잠정적으로 이제 숫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해외 뭐 주둔 뭐 미군도 있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또 동맹국의 또 전투기 전력도 있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이러한 전투기들이 신형 전투기들은 이제 자꾸 배치가 되고 이제 운영함으로 인해서 네네. 유사시 뭐 유럽이든지 한반도에서 증원 전력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노후기를 대체하면서 이제 신형 전투기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거기까지 여파가 이제 밀려오는데 네. 벌써 이게 이제 뭐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전력이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들어오겠느냐, 배치를 하겠느냐,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재집권 시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안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할 시 이 감축을 할 수 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처음 접했을 때는 좀 그럴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숫자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전력들 배치되고 배분된 걸 따져보니까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요. 아, 그런가요? 네,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재래시 전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예산도 투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전력을 더 확보해라. 뭐 자기네 걸 사가든지 뭐 해가 더 사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다른 이제 압박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대북 압박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현재까지 뭐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또 옛날에 또 자기가 만나봤으니까 북한을. 그러니까요. 나 김정은이랑 친해 뭐 이러면서. 뭐 만나봤다 이거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조를 또 살려서 좀 인기를 좀 뭐 얻겠다.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군사력 문제, 돈도 지금 이렇게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적자로 인해서 이제 압박받으니까 줄이면서 동맹국의 어떤 자기들 미국의 무기체계를 더 사게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재배치 어떤 선물을 이제 주는 형식으로 이번엔 내가 좀 이 군사력을 좀 줄일게 한반도에서 뭐 성의를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 차기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밀러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 시 이 북과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보겠다. 거기서 뭐 가장 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이 주한미군을 이제 감축하는 거. 철수까지는 좀 그렇고
감축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주한미군 전력이라는 게 특히 지상군은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사실 본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정 배치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보내면 돼요.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뚝 끊어지면은 안 보내면 된다. 예, 물론 이제 경상북도의 외관에 어떤 M1 전차라든지 어떤 전력 전투 장비는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유사시 대비해서. 근데 병력들을 순환 배치를 안 하면은 그게 감축이고. 두 번째, 이 주한미군군이 이 노후 전투기에 거기도 요즘 최근 많이 떨어졌어요. 군산에서 여러 차례 떨어졌고 지금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조사 이 보고를 안 하느냐, 니들 그 문제가 뭐냐, 이 F-16 전투기들이. 근데 실제 근본은 이제 이 비행 횟수도 많고 작전 훈련 비행 횟수도 많을 뿐더러 노후기랍니다. 이게 다 블럭 40단위. 주로 이제 주한미군군에 배치된 거는 블럭 40이고 주일미군군에 미자와 있는 게 블럭 50계열인데 50계열은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체 운영 수명이 좀 더 새 건데 주한미군군은 더 훨씬 전에 만든 거. 너무 노후화된 걸 갖다 물론 그거를 이제 CCRP라고 공통 규격에 이제 개량을 해서 블록 40이라도 이제 50 규격에 맞춰서 개량을 전장비를 해가지고 운영 성능은 나오는데 기체 자체는 이제 점점 노후화되고 자꾸 기골버가 해도 한계가 따르고 그리고 오랜 기간 썼기 때문에 이 노후 전력이 결국에는 의미가 있을까?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미국 방송에서. 그리고 어차피 뒤에 그 5공군, 주일 미공군이나 미 해병대 항공전력 해군이 있기 때문에 항공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1950년대 중반 후반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체제로 5공군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줄여도 된다. 어차피 이게 노후화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축을 이제 절반, 50%. 그러니까 오산 기지 먼저 A-10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산도 F-16 이제 있는 부대를 절반을 줄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협상을 하자 하는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내년 이맘때 서서히 얘기가 나와서 25년도 상반기 얘기 나와서 25년도 이제 여름에 이제 되면은 이제 많이 시끄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력 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럼 뭐냐, 한반도 뭐 동맹을 파괴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반도도 이제 핵 전력으로 대결하다 보니까 전술핵이라든지 전략 핵을 그거는 뭐 담보로 해줄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뭐 이제 외교를 펼치면은 마치 뭐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처럼 이제 핵 부분은 자기들이 뭐 계속 담당할 거야. 대신 돈을 더 내. 방위분담비를 더 내. 이것도 폭격기를 보내고 잠수함 보내도 돈 더 드니까 더 보내. 그러면 다시 이제 재래식 전력이 감축된 거에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옛날부터 70년대부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스스로 메꿔야 돼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방위비를 더 내면서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순환 배치라든지 뭐 이렇게 가끔가다 오는 거 그거에 대한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들어오면은 감축됐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메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로 이제 귀결될지 그 부분을 이제 관심을 저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 공군의 노후 전력은 얼마나 됩니까? 자, 그게 이제 드디어 드러난 게 그 공대공 전투 중심의 F-15CD 이글 전투기 있죠. 이걸 우리가 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거를 26년도까지 싹 없애는 게 목표예요. 싸그리. 26년이요. 그러니까 이글 전투기. 이글. 초창기 버전. 초창기 버전. 그러니까 뭐 그냥 공대공 제공 전투만 하는 사실상 요격기죠. 일본 항공자위대도 사실상 요격기 방공 전투기로 쓰고 있는 이글 전투기가 사실 노후화됐어요. 오래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버티기 위해서 성능상 버티기 위해서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뭐 10년 전에 장착해서 운영해 왔는데 기체 한치는 뭐 옛날 거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그래서 드디어 이거는 이제 버리자. 단일 목적기는 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같이 얘기되는 게 역시나 A-10. 이거는 그냥 지상 공용만 하는 거지 공대공 전투하는 거. 그렇죠. 멀티롤도 아니고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리고 대테러 전쟁이 다 끝났는데 얘를 굳이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얘가 쓸모가 없다. 이러한 역할, 전반적인 역할은 F-16이 대신해도 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2028년까지 A-10을 전부 다 없앤다. 완전히. 이번에 다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내면서 이 공군 중심으로 미 공군에서 이 A-10 얘기를 아주 또 강조를 했어요. 확실하게 없애겠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한 5년 이내에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5년 이내인데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게 뭐 주방위 공군의 좀 이렇게 허술한 부대들, 좀 이렇게 노후화된 기체별로 그걸 먼저 없애고 있는데 또 해외 부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오산에 있는 A-10 부대. 그러니까 올해까지 뭐 아무 얘기 없어도 내년에 후다닥 야 이거 없애 본토로 가져와서 사막에 저장해버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죠. 땡겨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산의 A-10부터 또 없애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8년대에 싹 없애는. 근데 이러한 그 없애는 이유의 또 배경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입되는 그 예산들 운영 유지비를 다 여기다 배정 안 하고 차세대 전투기 뭐 6세대라든지 F-35를 더 사는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F-15EX도 이것도 근본적으로 뭐 4.5세대 이거 뭐 5세대도 아닌데 네. 이거 사봤자 이것도 저기다 구식 전투기다. 그러니까 올인하자 F-35A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어차피 그냥 끊임없이 F-35A를 이제 계속 뭐 항공산업 유지도 있고 자기네 네. 또 군수산업에 대한 유지도 있고 공군력의 미래 발전상을 보면은 결국 5세대를 다 통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노화된 걸 먼저 그냥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쳐내자.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화끈한 걸 좋아하니까 이제 거기에 기대서. 그럼 이 화끈한 트럼프가 당선될 시 주한미군도 좀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항공 전력도 많이 대거 빠질 텐데. 전면 철수까지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1단계 철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은 뭐 방위비도 뭐 우리가 뭐 더 안 내고 그런 돈 문제를 계속 뭐 서로 이렇게 실갱이하다 보면은 이제 강수를 둘 수 있죠. 말씀대로 강하게 빵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이 소식을 접했는데 F-15 스트라이크 이글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하겠다. 그것도 미공군 스스로가 이글이 아닌 스트라이크 이글까지도. 다목적 전투기도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쓸모없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제 과감한 이제 그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결국 이제 6세대하고 이제 우리 F-35 네. 우리의 공군의 F-35 우리도 있지만은 우리의 F-35A 같은 미공군의 F-35A도 더 사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노전투기 백날 갖고 있어봤자 이 중국의 위협, 중국 공군의 해군의 위협이 상당히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전투기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우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려면 노전투기부터 정리하는데 여기에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중에서 좀 기량이 오래된 거, 기체 수명이 오래된 것부터 쳐내자. 그 돈도 F-35에서 하는데 더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드디어 F-15E도 이제 쳐내겠다고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0대 2하로 떨어져요. 보유 기체 중에서 미국 공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공군이 유지했던 이 항공 전력들이 많이 감축이 될 테니 그럼 이 하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채워 넣으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FS 훈련이라고 해서 프리덤 실드인가요? 훈련을 이제 2월달, 3월달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별나게 몇 년 전에 비교해서 유별나게 먼저 번에 그 남북한 그 위기상 17년도 기준입니다. 그때 비교해서 우리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상당히 주도를 했어요. 어떤 연합 전력인데도 어떤 증원 들어와서 뭐 주일 미공군이라든지 태평양 미공군의 전력들이 들어와서 같이 뭐 이렇게 폭격하는 모습은 전에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유별나게 우리가 다 주도를 하면서 지상을 때리는 좀 틀린 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이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폭격 실력을 이제 안정화되고.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르게 봤어요. 이거는 이제 공군력도 이렇게 지금 2024년에 상반기 훈련을 이렇게 주도를 했으면은 나중에는 거기에서 주한미군군의 F-16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게 남북한 상황이 아주 뭐 그게 오르면은 태평양 미공군이라든지 주일 미공군의 어떤 항공 전력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훈련을 또 하겠지만은 현재 요 상태, 요 정도 단계에서는 네가 다 되네. 그럼 뭐 우리 비행기 미국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사. 이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F-35A를 더 사라고 강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져보니까 최초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한테 F-35A 숫자 보유 숫자를 이제 그것도 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추가로 20대를 발주해서 60대까지 갈 거라 하는데 물론 한 대 추락했지 한 대까지 긁어먹었지만은 근데 실제로는 최소 단위는 미국이 요구한 거는 8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F-35A를요. 그래서 지금 다 합해서 발주한 것까지 합해서 59대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59대. 59대 한 대는 긁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요구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60대에서 20대 더 추가를 또 한다면은 79대죠. 긁어먹은 거 합하면 80대고. 그게 최소 요구 대수예요, 사실은. 처음에 미국에서 80대까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또 뭐 다른 면을 이렇게 뭐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실제 공군 뭐 관련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도 110대까지 갈 것 같다. 120대까지 최종.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 긁어먹은 거 빼면 119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분이라는 게 우리 공군의 국방비 중에서 공군의 어떤 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F-35에만 다 몰빵하면 전투기 사는 거를. 그러면 KF-21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KF-21이 블록 2까지 개발을 했을 경우 120대 총 120대. 예.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방송할 때는 블록 3로 넘어갈 때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겠지만 F-22, 뭐 KF-22, F-22가 아니라 KF-22죠. 그렇게 경우는 이제 한 뭐 300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뭐 전에 우리가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300대, 그러면 이제 180대, 마이너스 처리하면 이제 180대를 더 만들어야 된다. 블록 3 이상을. 그게 뭐 KF-21이라고 가칭할 수 있는데 이름을. 네네. 그럼 180대가 뭐냐? 왜 180대냐? 자, 여러분, 슈퍼소닉 TV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녹차를 품은 발효 구기자 진액입니다. 야, 근데 이것도 안 마셔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드셔볼까요? 오, 진짜 진하네. 와, 완전 진해. 네. 오, 장난 아닌데요? 오, 진짜 진하네. 상큼하고 맛도 있어요. 맛이 그냥 부드럽네요. 또 진하면서 부드럽네. 넘어가는 게. 아주 개운합니다. 아주 그냥 부담이 없어요, 입에서. 네. 자, 그런데 이 구기자가 말입니다. 몸에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네. 자, 구기자의 효능 첫 번째, 피로 회복. 구기자의 효능 두 번째, 시력 개선. 세 번째, 혈액 순환 촉진. 네 번째, 혈당 수치 상승 억제. 다섯 번째, 간 기능 회복. 마지막 여섯 번째, 안티 에이징. 안티에이징 하면 이 노화를 억제해준다. 이 피부 노화, 늙음을 예방해준다. 예, 그래서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 한정에 한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원 플러스 원. 야, 하나를 더 드리네요. 이거 거의 뭐 음료수네.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은 내가 하나 먹고 또 부모님 집에 하나 주고.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10-6490-5588 010-6490-5588로 직접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0대가 뭐냐? 왜 180대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미군의 항공전력들이 대거 또 빠지게 될 걸 예상하면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더 늘어나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이제 정치 외교 국방적인 어떤 큰 거시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이 항공 분야에 어떤 좀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게 과연 어떤 전투기들을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고 있나. 네. 근데 뭐 지금 육군에 뭐 수리연이라든지 LH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내 사업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실제 막 다 그냥 쓸어 담아요. 이게 뭐 LH가 저기 AH-1S 코브라도 대체하고 다 대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500엔 대체 사업이거든. 면밀히 따져보면. 그럼요. 수리연도 뭐 전부 다 뭐 블랙호크에 대체하려다 나중에 포기했지만은 그건 그냥 순수하게 UH-1H 대체 사업이었고. 예. 근데 공군도 이게 또 방위사업청에서는 이게 다 부풀려갖고 이거 다 대체할 거야. 요것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호도를 해가지고 부풀리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결국에는 노전투기 F4, F5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 대체하는 게 결국 KF-21의 120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갖다 집어넣고 대체하는 게 숫자를 채우는 게.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블록 3 이상 그리고 KF-21이라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름을 그거는 F-16하고 KF-16 대체분이 딱 180대 실제로 따져보면은 네. 그거라고요. F-16 시리즈들 180대 도입한 게 다 합해서 40대, 140대예요. 근데 추락해서 막 134, 34 이렇게 내려앉았지만은 소요 대수가 180대를 딱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KF-22라는 가칭 블록 3 이상으로 대체하면 딱 그게 300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120대, 나중에 180대, 300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논리를 좀 펴가지고 업체도 그렇고 방위사업청도 좀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미리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F-35엔 또 경쟁을 하면서 예산 다 뺏기고 글로 써야 된다. 뭐 트럼프가 난리친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럼 결국에는 이 트럼프 때문에 KF-21과 F-35가 어떤 예산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뭐 이제 방위사업청이 뭐 이 합참 이제 내려와가지고 돈을 배정하는 게 기재부가 이제 또 싸움할 거니 기재부가 돈 더 달라고. 그렇겠죠. 또 방사청은 잘 안 되면 또 뭐 회피하는 또 회피 기동하니까. 네. 나 책임 없어. 그래서 기재부가 다 나쁘고 카이도 나빠 이렇게 하니까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 추진할 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선 배정. 그러니까 KF-21의 120대가 위험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요. 사업의 어떤 게 지연. 지금의 예상치 못한 20대 플러스 20대 성능을 이제 뭐 빌미를 삼아서 그것처럼 또 이렇게 사업이 늘어지는 딱 늘어져서 사업의 그 완수하는 시기만 늘어지고. 네. 전력 증강도 안 되고
대수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6월 7일 날 F-4 팬텀이 10대가 다 퇴역하면요. 네. 그 10대가 퇴역하면서 400대 선이 붕괴가 됩니다. 보유 기체 전투기가 붕괴가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3월 이제 중후반이니까. 근데 2달 지나면 딱 2달이네요. 2달 6월 7일 날 딱 그날부터 얘네들은 이제 F-4는 이제 이 할배들은 다 이제 이러고 이제 어디 박물관 가야죠. 아니 박물관도 아니에요. 그것도 운반비 들고 배정하는 게 또 뭐 보안 문제도 있어가지고 네. 저 활주로 끝에 다 이렇게 몰아놔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리스 공군도 그렇고 이렇게 퇴역한 기체들을 한쪽에다 몰아놔요. 그래요? 일본 항공자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뒤에 옆에다 이러고 있는. 그걸 최근에 직도입한 F5가 그렇게 해서 한쪽에 모셔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이제 아니면은 쉘터 안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증원전력 대비한 미군의 증원전력 대비한 쉘터에다가 일단 넣어놔요. 먼지가 쌓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완전히 시킵니다. 예. 그래서 400대 선이 6월 7일 날 지나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투기 전력에 대해서 직구냐 아니면은 자체 생산이냐 이거 조율, 배율을 잘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고 비율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네. 다행히도 뭐 일단은 당장 상징성 있는 게 이번 주에 3월 중순인데 이번 주에 방사청에서 그 20대 플러스 20대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최초의 그 의견은 이제 하나 봐요. 예, 계약을 하겠다. 6월 달에. 이번 주에. 예. 그래서 6월 달에 계약을 이제 사인을 하겠다. 최초의 이제 저기죠. 잉크를 이제 딱 적시는 거죠. 해서 딱 해주는. 이번 주 안에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알고 있어요. 금요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이번 주죠.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뭐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 28,500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상군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 많이 전력지간 뵀죠. 뭐 사람 이제 숫자 병역 자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지만은 어떤 장비 측면에서 많이 20년 동안 발전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어떤 그 이라크 전 2003년도에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뭐 차량용 장갑차 도입이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자주포 그리고 다른장 로켓. 네네. 그게 천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골고루 좀 전력 증강이 돼서 예전에 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지금하고 상당히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지상 전력은 어느 정도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지금 한 25년에서 26년도에 어떤 지상군의 주요 기동 장비, 활약 장비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갖추게 되는 사단별로. 근데 문제는 항공 전력이 뭔가 아직은 이제 좀 저기죠. 누수가 되지 않을까. 이 노후 전투기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지금 개발 이제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양산 들어간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과도기에 지금 또 이제 그 KF-21을 보면은 과도기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F-50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개량형이 아니고 좀 무장 투발에 좀 제한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FS 훈련 막바지에 F-50을 못 봤어요. 빠졌어요. 투입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또 공군에서 뭐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뺐어요 일단. 그리고 그 유별나게 KF-16, F-15K를 그냥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공군에서 막 그냥 편하게 막 계속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역시나 15, 16이라는 거죠. 35는 너무 고급스럽고 한번 띄우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한 전투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F-50 이 소위 항속골이 짧고 무장 제한이 있는 탑재 근력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KF-16, F-16, PBU죠. 그리고 F-15K. 그래서 폭격. 막바지에 시범 보인 게 역시 F-16 계열하고 F-15K였습니다. 전례 없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산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이제 배정할 때 차질없게 방위사업청에서 신경 바짝 써야 돼요. 합참도 그렇고. 공군도 거기에 또 가세를 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F-15K 지금 플러스라고 해서 개량 사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향후 뭐 한 6, 7년에 다 완수를 한다는데.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숫자가 늘어나? 숫자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냥 미래의 항전 장비라든지 레이더 성능을 계속 유지해서 그 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무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타워로서 쏘는 건데 그 내부 전장비 그다음에 방어용 그 전자전 장비 이파스라는 거 그런 거 생존성을 높이는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F-16 시리즈들. 근데 우리가 두 종류예요. 좀 구형화되고 있는 F-16 PBU. 이건 A사 레이더 안 다릅니다. 그냥 쓰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KF-16U.
소위 그 에이사 레이더 탄.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네. 우리는 저걸 도입을 못했잖아. 공대지 미사일. 제즘을 미국이 안 팔아서 우리 도입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격력이 네. 직접 원거리에서 빵 미사일 쏴서 때려야 되는데 그 능력은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F-35A하고 F-15K가 전장을 다 장악해서 다 밑에 어느 정도 초토화시킨 상태에서 남은 잔존 세력을 F-16, KF-16이 제2담으로 가서 투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공권 장악한 상태에서 방공만 제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KF-16과 F-16이라고요. 얘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격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F-16과 KF-16U는 결국에는 우리 생존 수익이 더 뛰어난 KF-21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싸그리. 네. 그러면 그게 몽땅. 예. 그리고 그러면 180대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먼저 120대? 그건 사실상 F4, F5 숫자를 대체하는 거거든. 특히 F5.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2035년 6년에는 300대 분량으로 가야 돼요. 마치 중국 공군의 그 J10을 그런 분량으로 만들어서 배치하듯이. 자국산 전투기 아주 체험에 아주 내놓으라고 보여줬던 게 J10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KF-21을 300대까지 지금부터 기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 이 한국 안보는 더 이상 미국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차기 국방장관이 될 크리스토퍼 밀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내년 25년 이맘때 이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기가 미국이 사실은 이 기조가 한반도에서 어떤 동맹 관계를 파괴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은 이제 단계별로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단계별로 네. 이 좀 지원을 하면서 뭐 방산도 좀 지원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독립을 좀 해라. 재래식 전력은. 힘들다. 지금 저쪽 중동 문제라든지 어떤 유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힘드니까 너 지금 돈 좀 벌었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거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대신 핵 전력은 계속 내가 지원하고 담보를 할 테니까 재래식 전력은 좀 독립을 해라. 또 그 정도로 수출하지 않냐? 폴란드 이렇게 팔아먹고 있지 않냐? 뭐 사우디 이거 다 능력 큰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네가 네 돈 들여서 좀 보강을 해라. 그렇게 독립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어떤 외양상의 큰 덕담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방위비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면 참 문제네요. 그러면서 이제 F-35 더 사야 된다고. 그럴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35에 더 사야 된다고. 예상이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겨울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집권을 할 것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 상황 역시 그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KF-21 당초 120대로 예상했던 그 대수는 300대까지 분명 늘려야 한다. 계획을 지금 잡아야죠. 계획을. 네네. 그게 뭐 당장 생산할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량으로. 그럼 연도별로 준비를 이제 하면은 향후 이제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지금 입안을 해서 딱 준비를 해야만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F-35 더 사는 거에 어느 정도 좀 방어도 저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을 좀 하려면은 지금 이것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계획이 이런데 하면서 협상을 하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투기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